지금은 접근할 수가 없다. 여전히 V자의 왼쪽을 가고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신고가 전략.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많이 떨어져서 돌아 나가겠지 하면서 예측 매매하면서 물타기 하는 거.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런 형식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트를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돈 버는 거고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트 모습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돈을 잃고 계신 겁니다. 코스피 200에서 금일 가장 많이 오른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단 몇 개월? 한 지금 차트상에서 5개월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보자마자 체크하는 자리, 중장기 돌았니? 네, 6월 초에 돌았네요. 그러면 빨주 노초 파남보 정배열 상태니 조금씩 꽈배기가 틀어지고 있어요. 수급은 변했니? 네, 외인 기간으로 변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이 중장기가 처음 죽은 자리는 여기니까 2021년 12월 되겠네요. 2021년 12월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차트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그리고 이때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구애를 한 결과 2023년 6월 달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1년이 거의 2년이 넘는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결별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 결별 기간이 뭐냐면 남녀 사이라면 마음도 엄청 상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일도 안 잡히고 그런 기간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돈은 돈대로 까이고 이 종목 하나 물타기 했다가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1년 6개월이었을 겁니다. 본인이 중장기가 돈다는 걸 첫 번째 기준점으로 삼는 게 진짜 간단하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지금 말들이 의미 있게 와닿으실 거예요. 몽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인데 몽당님 데이가 됐네요. 목요일이에요? 네. 대표님이 또 뜻깊은 일을 하러 가셔가지고 급하게 장마감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 어때요, 라인님? 비가 엄청 와요. 그죠? 뚫렸어요. 계속 오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럴 때예요. 지금이 그럴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끔 아니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지 말아야 될 때 안 사고 있으면 되는데 이럴 때 돈을 자꾸 쓰니까 나날이 마이너스가 축적되는 거죠. 돈을 쓸 때 써야 되고 현금의 종목이다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 V자의 왼쪽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예상됐던 62선을 터치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2550 마감했어요. 결론은. 그럼 지금까지 막 2% 하락 같은 움직임으로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0.4, 0.6, 0.5 시간을 들여서 낮게 하락을 가져갔고 오늘은 61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지수와 오늘 지수 또 비교해도 어흥하면서 이겨먹지 못했어요. 그쵸? 우리는 위에서는 탁 장악하는 형이 나와야 되고 밑에서는 개인이 매도를 하거나 외인 기관이 매수하는 이런 형식을 동시에 띌 때 아, V자의 오른쪽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양이 나온 다음날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볼 텐데 여전히 없습니다. 그럼 시장이 이렇고 시기가 이렇고 날씨가 이렇고 월말이고 여기서 내가 나 혼자 막 급하게 달리려고 해도 시장 상황과 맞지가 않다는 거죠. 거꾸로 이런 시장 상황이 끝나면 재차 2650이라는 최근에 전 고점을 향해서 돌아나가는 구간이 다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집중하면은 지금 열심히 방어한 거 그때 다 볼 수 있습니다. 쓸 때 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수에서 날씨에서 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진짜 지금 조금 우려스러워 해야 되냐 라는 생각으로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고 해외 지수 차트 한번 보자고요. 다우존스 20일, 60일, 120일 정배열 상태의 5일선만 살짝 깨진 모습으로 눌려 있습니다. 나스닥 원래 정배열 상태에서 5일선만 살짝 깨진 모습 최근에 다시 들어 올려지고 있어요. 기술주 라인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시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니케이 일본 마찬가지, 대만 마찬가지, 유럽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녹여내고 다시 한번 반등, 중국 경기 침체 아니면 부양책이 작동을 안 한다고 하면서 4거래일 쭉 떨어지다가 3거래일째 반등.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심각하게 지금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딛고 올라오는 게 언제냐. 근데 그 딛고 올라오는 일정을 뭐 언제다 이렇게 우리가 특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차트에서는 그런 흔적이 나와야 되고 뭐 일정상으로 있는 것 중에 뭐 7월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7월 25일, 26일 FOMC라든지 이런 것들 그럴 때쯤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거 체크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지수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61선을 터치해서 내려갔고, 코스피도 금일로 61선을 딱 터치했기 때문에 이 초록색과 파랑색,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60일과 120일선 사이 안에서 적당하게 돌아나가면 그레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나가는 자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볼게요. 자, 삼성전자 오늘 상승하다가 음봉 마감해서 끝나긴 했는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최고가가 73,400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세로는 신고가 패턴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수를 움직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 정도의 데이터인데 지수는 계속 몇 거래일째 떨어졌다? 그 외의 것들이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근데 결과는 삼성전자가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시장에 변곡이 발생하는 때가 오면은 알아서 다 변곡 자리가 올라오니까 그때까지 조금 관찰 잘 하시고 소중한 현금을 만약에 최근 2주 동안 싹 썼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복귀하면서 반성하면 된다. 두 번째는 LG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2차전지의 하락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장주가 이 정도 움직임인데요. 우리가 지수를 이야기하든 종목을 이야기하든 항상 똑같다 그랬어요. V자의 왼쪽은 우리는 관찰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다. 2차전지들이 거의 대부분이 V자의 왼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5일선이 이쁘장하게 딱 올라와서 안착하면 아주 눌림목이 이쁘게 형성돼서 지금 딱 걸쳐있는 상황이에요. 시간 외 오늘은 마이크론의 움직임이었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컨센이나 시장의 우려 상황이나 반도체 업황의 바닥 같은 것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우호적인 지표를 발표하다 보니까 시간의 시장에서 강세 현상을 띄웠고 금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개별주 우리가 엔비디아 움직입니다. SK 하이닉스 움직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움직입니다. 그랬던 애들이 오늘 다 같이 또 움직인 거죠. 미국장에서 특징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끌고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삼바 여전히 V자의 왼쪽 편을 지나가고 있다. LG와 마찬가지 2차전지, 삼성 SDI 오늘 결론은 양선을 보였지만 전일자를 장악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V자의 왼쪽이다. 현대차 반도체 움직임 이후에 중간에 2차전지 빼고 자동차 중간 역할, 허리 역할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기아도 마찬가지. 2차전지 포스코 비슷한 상황이고 인터넷 네이버는 지금은 접근할 수가 없다. 여전히 V자의 왼쪽을 가고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신고가 전략.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많이 떨어져서 돌아나가겠지 하면서 예측 매매하면서 물타기 하는 거.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런 형식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트를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돈 버는 거고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트 모습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돈을 잃고 계신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왼쪽 편 여전히 셀트리온 마찬가지, 카카오 마찬가지. 결론은 여기 잡아놓고 나머지들은 다 이런 모양이다. 정렬 한 거 볼게요. 코스피 200에서 금일 가장 많이 오른 게 SK 바이오 사이언스. 단 몇 개월? 한 지금 차트상에서 5개월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보자마자 체크하는 자리 중장기 돌았니? 네, 6월 초에 돌았네요. 그러면 빨주 노초 파남보 정배열 상태니 조금씩 꽈배기가 틀어져 있어요. 수급은 변했니? 네, 외인 기간으로 변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이 중장기가 처음 죽은 자리는 여기니까 2021년 12월 되겠네요. 2021년 12월에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차트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그리고 이때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구애를 한 결과 2023년 6월 달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년이 거의 2년이 넘는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결별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 결별 기간이 뭐냐면 남녀 사이라면 마음도 엄청 상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일도 안 잡히고 그런 기간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돈은 돈대로 까이고 이 종목 하나 물타기 했다가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1년 6개월이었을 겁니다. 본인이 중장기가 돈다는 걸 첫 번째 기준점으로 삼는 게 진짜 간단하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지금 말들이 의미 있게 와닿으실 거예요. 하나시스템 얘도 중장기 돈 지 얼마 안 됐네요. 쿠쿠홈시스 오늘 3.93% 올랐지만 쿠쿠홈시스와 우리는 지금 결별 중입니다. 중장기는 깨져 있는 상태. CS윈드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광하고는 헤어졌는데요. 풍력하고는 만났습니다. 태양광은 역배열이고 풍력은 정배열 상태. LG전자 여전히 잘 만나고 있고요. OCI 홀딩스 인적 분할 이후에 어차피 몇 개월 이후에 공개 매수하면서 주식 수합을 하고 지주사 전환이 완료가 될 텐데요. 움직임은 나쁘지 않은 모습. 하이닉스 마찬가지. SK네트워크스 딱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배열이 달라졌네요. SK네트워크스 최근에 전기차 충전 쪽 이미지 좀 있는 것 같고요. LG이노텍, 아이폰이죠 뭐. 그쵸? 조금 횡보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자, 한전 여러 가지 뭐 움직임이 나오면서 변했습니다. 그런데 성장주 추세 추정 전략자들한텐 한국전력이란 종목이 그냥 주식 인생에 없는 걸로. LIG 넥스원 최근에 만났고, 방산주로 엄청난 상승 잠깐 헤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만나서 유행기간 수급 변하면서 조금씩 배열을 돌리고 있네요. 마이너스 정렬, 대용제약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11% 나왔어요. 근데 벌써 이 종목도 22년 10월 14일 날 결별 상태입니다. 결별 상태에 안 좋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중간중간 고통을 한 번씩 줍니다. GS건설 마찬가지. 원래 역배열 상태에 한 번 더. 금호타이어 외인 수급으로 조금 빠졌나 보네요. 자동차 업종 타이어. 대용제약과 대용 똑같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오늘 하루 4.6% 빠졌지만 이게 4.6% 빠졌다고 수급이 완전 깨졌거나 배열 상태가 깨졌거나 이런 데이터 없죠. 개인들이 가장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추세는 충분히 정배열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데 잘 움직이던 종목이 하루 한 4%, 5% 빠졌다고. 그런데 이평선은 하나도 훼손이 안 됐고 수급도 크게 나가지 않았는데 윗꼬리 달고 그 정도 밀렸다고 해서 어느 정도 먹고 있으니까 그 먹고 있는 거를 확정 지으려고 파는 거.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내가 나가야 되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매도를 해야 되는 기준을 꼭 그런 것들을 반복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고점에 못 팔더라도 지키셔야 그 자리에서 100%, 200% 가는 거 다 안 놓칩니다. 굉장히 많은 패턴으로 그렇게 놓치고 계실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거. 자, 그 다음은 거래대금 볼게요. 삼성전자 당연히 1등, 이수페타시스 2등이네요. 13%.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네요. 자, 가까이 봅니다. 이 중간중간에 보면 음봉으로 막 떨어지는 날도 이런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날 종가 마이너스 6%. 6월 21일이네요. 이날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깨졌나요? No. 수급이 개인 1등으로 올라오는 날인가요? No. 뭐가 달라졌나요? No. 이 당시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하락으로 전환했나요? No. 그럼 왜 팔았죠? 하루에 6% 빠진 적은 없어서. 그냥 확정 지어서 내가 먹고 있는 거는 확정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가 매도하는 이유가 안 돼요. 매도하는 이유는 분기별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이 진짜 극악으로 쇼크가 나와서 깨진다거나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와서 거래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원사업단으로 50% 이상의 일을 하는 사업단이 어떠한 특정한 소식이 나와서 스크래치가 빵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고 적당히 먹은 것 같은데 오늘 6% 빠졌어.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런 거 아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 정배열 돌고 정거점 부시고 10,000원 초반에서 금일 28,000원까지 갔네요. 자, CQ센 시초가 변동이 달라진 이후에 첫 종목이었어요. CQ센 공모가 3,000원 공모가에서 60% 상단 400% 첫날의 데이터입니다. 고점도 있었고 뭐 저점도 있었는데요. 하루 젠종이 거래 터지면서 수많은 매매 자리를 주면서 매매하는 사람들 많이 했겠네요. 시장에 기준이나 법칙 같은 글이 바뀔 때는 변동성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당장 내일 알맥이라는 종목이 또 같은 조건으로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의 60%와 4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장이 데이터가 한 번, 두 번의 데이터만 있을 때는 매매에 대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상한가 15%의 시대도 경험하고 이제 30%의 시대도 되고 공모가 200% 시대에서 특정한 그네들의 이유로 뭐 400%의 시대까지 왔는데요. 변동성이 커지는 게 그냥 정답입니다. 그 변동성이 커질 때는 당연히 개중에는 엄청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들이 있을 거고 거의 뭐 대다수는 어차피 상장하면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략으로 100번, 1000번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절대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없으니까 그냥 변동성에 대한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하이닉스, 에코프로, KG모빌리언스, 애플, 동국홀딩스 인적 분할 진행 중, 루닛, 보합권, 이제 개인들 수급이 이제 많이 찼습니다. 많이 보던 패턴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위쪽의 상승 기조의 방향성, 아래쪽의 RSI 과매수가 풀리는 방향성, 개인의 수급, 전반적으로 슬로우해질 것 같은 느낌인데 라고 지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하거나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체크 잘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 등락률 시장 보겠습니다. 올리패스 상한가 하나, 파이버프로 하나, 상한가 2개네요. 시장이 지금 썩썩하다는 거죠. 마음이나 날씨나 시장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신약 개발주들 전반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한가 가는 것들 기술출을 했거나 특정한 특허가 나왔다거나
그런 소식들이 나올 때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신약 개발주는 전체적인 포지션 중에 아주 일부를 차지하는 겁니다. 신약 개발주를 내 몸통 전략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알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모르고 신약 개발 라인들을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몸통으로 갖고 있다면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파이버 프로, 아까 우리가 마이크론 이야기했죠. 파이버 프로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조비라고 하는 이런 에어택시나 UAM 관련 사업을 하는 쪽에서 나라에서 뭔가 정비가 됐죠. 그런 조종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산업이 달라질 때는 법도 바꿔야 되고요, 보험도 바꿔야 되고요, 별의별 거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조비라는 종목도 오르고, 우리나라 조비 말고 미국 조비, 걔네가 에어택시 관련주래. 그럼 국내에서 에어택시 관련주 뭐 있지? 그게 파이버 프로, 기산텔레콤, 그쵸? 밑에도 있나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애들이 그 로직으로 움직인 거죠.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전일자를, 결과치를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식시장을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백데이터가 있는 분들은,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국내 주식으로 치환돼서 그쪽 섹터가 오늘부터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장을 보시는 분은 누구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매매의 접근이냐 투자의 접근이냐, 그 정도에 가릴 수 있는 눈만 좀 강화시키면 되겠죠. PSK 홀딩스, 인텍플러스, 이수페타시스, 공통점, 반도체, 공통점,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마이크론, 반도체, 장비, 후공정, 검사장비, 한미 반도체부터 쫙쫙쫙 확산. 현재 반도체 업종의 몸통은 후공정 라인들, 그 외에 반도체가 드디어 다운사이클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외의 반도체, 그냥 메모리든 간에 소재주 뭐든 간에 다 도는 상황. 그에 대한 움직임이 꺾이느냐 강화되느냐, 7월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체크 잘 해보자. 나머지는 개별주들 많이 있고요. 쿠크홀딩스 개인 매도, 외인기관 매수, 밥솥이 잘 팔린다고 하네요. 그 정도네요. 하락으로 한번 체크. 인상가, 소금, 상보, 그래핀, 초록뱅 컴퍼니 그룹 자체에 대한 노이즈, 삼성단제약 기대감이 악재로 변환하는 오늘 이제 조금씩 녹여내겠죠. 다시 이제 소강 상태에 이르면서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신테카바이오 오늘 10%.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딱 일수로 치면 2주입니다. 2주 만에 61선 닿았고요. V자의 왼쪽이고, 외인들은 삼성전자나 반도체를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관심이 없고요. 개인들은 그 외 것들을 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들이 다 떨어지는 섹터들입니다. 우리는 확률적으로, 아니면 그 확률이 올라가는 시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의 말일이 내일이면 6월의 말일이 끝나요. 내일 6월 30일 날 탑30 나오죠. 6월달 마지막 주 주간 나오죠. 6월 탑30 나오죠. 월간 탑30 나오죠. 2분기 탑30 나오죠. 반기 탑30 나옵니다. 저 내일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6개월 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과가 나온다는 날인 겁니다. 체크를 잘 해보시고, 잘한 거 있으면은 강화, 못한 거 있으면은 삭제, 제거 하면서 2023년 나머지 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조금씩만, 한 번에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막 연습장에 계획 많이 세우고 계획 세우다가 그 다음날 또 계획 세우다 끝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한 것만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은 바뀝니다. 시장,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보다 빨리빨리 돌기를 바라면서 지금을 잘 심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잘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칠까요? 자, 라인은 고생 많이 하셨고, 다들 이제 화이팅 하라는 의미로 노래 부르고 끝내죠. 같이. 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